남들이 10배 먹었대. 나도 10배 먹어야지. 그건 아니에요. 남들이 10배 먹었으니까 나는 여기서 2배만 먹어도 많이 먹는구나 하고 판단을 하고 들어오면 상관이 없어요. 비트코인도 지금 오를 여력은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이번 흐름에서는 조금 적게 먹고 이번 공부를 통해서 다음번에 10배를 먹겠다는 생각이라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오늘은 저희가 평상시와 다르게 비트코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전문가분을 모셨는데, 요즘에 제 주변에도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냐 아니면 그 돈으로 비트코인 투자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지인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비트코인 1억 간다 월가의 영웅 비트코인을 접수하다의 저자 신의 두뇌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가 지금 현금이 있는데 부동산 투자해야 돼? 비트코인 투자해야 돼? 아니면 그냥 놔둬야 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주변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동산을 할 정도면 자산가거든요. 사실 부동산 하셔야 되는 거고요. 부동산하고 남은 돈이 있다 그러면 뭐 비트코인을 좀 하는 거는 상관은 없는데, 내렸을 땐 관심이 없어요. 오를 때 이렇게 기자분들이 인터뷰 요청하고 하는데 이미 그때는 많은 가격 상승이 있는 부분이라 남들이 10배를 먹었대. 나도 10배 먹어야지. 그건 아니에요. 남들이 10배 먹었으니까 나는 여기서 2배만 먹어도 많이 먹는구나 하고 판단을 하고 들어오면 상관이 없어요. 비트코인도 지금 오를 여력은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이번 흐름에서는 조금 적게 먹고 이번 공부를 통해서 다음번에 10배를 먹겠다는 생각이라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트코인 투자를 여윳돈으로 하는 거는 크게 문제 없다, 뭐 이런 다 말씀이신 걸로. 여윳돈으로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몰빵하라고는 저희도 말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돈 번 사람들이 많지만 여기를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막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해야 되는 이유라는 게 속히 있을까요? 그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비트코인을 굳이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생겨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내 직업이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도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중국에 부추 있죠. 네. 미국에 로빈후 있죠. 한국에는 동학개미 있죠. 네. 유럽 얘기 들어보셨어요? 유럽엔 뭐가 있죠? 일본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스스로가 미래를 개척해야 되는 사회 문화적 환경에 있는 국가들의 국민들만 투자를 하고요. 유럽이나 일본처럼 복지라든가 사회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은 국민 개인이 투자를 해갖고 불을 일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코로나로 해더라도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저걸 해주니까, 중국은 아이러니하게 사회제도인데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개인 스스로가 불을 일궈야 되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열망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놓여있다고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물어본다면 결국엔 투자하는 거죠. 비트코인도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역시 부동산 쪽이라 제가 부동산 좋아해요. 잘 보세요. 부동산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잠깐만 해볼게요. 주식하고 비트코인 버신 분들이 제일 이제 뭐 할 것 같으세요? 엑시트하면? 부동산 사시겠죠?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가치를 평가할 때 부동산을 만약에 실물이 있기 때문에 열을 놓고 보면 팔은 안전이라고 보고 2를 리스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8이 위험성이고 2가 안전이에요. 우리나라 자산의 규모가 부동산 6.5에서 7이에요 원래. 근데 최근에 부동산이 많이 올라갔고 오버슈팅 해갖고 8까지 갔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8까지는 안전자,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저세 100만 원 기준으로 80만 원 정도가 부동산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80% 정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맞고, 10억짜리면 8억까지는 밀릴 일은 없겠구나 좀 생각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최근 들어서 모멘텀이 생기다 보니까 원래 20%만 믿고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80%는 뭐예요? 가격 변동성 안에 노출이 돼버리죠. 그렇게 설명하면 돼요. 사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한 7천만 원 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얼마 안 남은 거란 말이죠. 근데 이 1억 간다라는 말이 또 해석하기 다른 게, 누구는 1억까지 가니까 더 오를 거다라고 보는 분이 있고, 야 1억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끝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1억을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뭐냐면,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를 말한 거예요.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회적인 작용들이 생겨요.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주식에 하루 거래대금 20조 원 됐던 게 4분의 1 도망났어요. 근데 반대로 어디가 올라버렸냐면 코인의 거래 대금이 그 반대로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에 자금이 들어가서 기업들이 인프라 설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자본이 생겨서 자본 투자가 되고 자본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근데 비트코인은 아직 자본시장으로서 정부에서 세금도 안 매기고, 기업의 모멘텀, 기업이 성장하고 뭐 인력을 갖다가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결국에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그런 현상들, 사회적 현상하고 부딪힐 지점이 어디냐? 상징성 있는 1억이 될 것이다. 규제를 한다라는 말은, 돌려서 말을 하면 정부가 인정한 거다라고 하는 걸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규제를 인정해서 사회 제도화해서 올라갈 거는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투자를 하면서 꿈을 꿔요. 재개발 안 되는 30년 땅을 갖다가 아들 물려준다고 못 팔죠. 사랑에 빠진다면 규제가 되면 롱이야. 맞는데 그 중간 과정이 대단히 힘들어요. 대만에서 실제로 그 양도소득세로 거래세가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기 직전까지 주식이 올랐다가 40%가 빠집니다. 제도화되면서. 그러면서 1년 정도 이제 수렴 기간을 갔는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제도화된다는 거는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은 대단히 좋지만 단기적인 쇼크에 맞을 수 있다는 거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투자의 시점은 규제가 들어오고 쇼크가 왔을 때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타이밍인 거네요. 그래서 제가 네. 지금 들어가면 남들 10배 먹었으니까 2배만 먹고 거기서 내가 기다릴 줄만 안다면 삼성에 다니시는 분도 뭐 말로 400억 정도? 네, 뭐 그런 어떤- 말들이 네, 소문들을 네, 돌았죠. 소문입니다. 네, 소문입니다. 네. 네. 현수막 걸고 퇴사합니다. 뭐 이런 네. 것들이 그거를 4년 있다 하시면 돼요. 지금은 내 시대를 불리는 정도로만 하시고 어차피 비트코인은 반감기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그 시기에 맞물려 갖고 남들이 다 힘들다고 할 때 들어가시면 그 4년 후에 퇴사한다고 망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들어가야 되는 시점, 그러니까 가령 언제까지는 약간 상승기를 갔다가 언제까지는 팍 꺼질 것 같다라고 하시는 시점이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네. 자산은요, 부동산이 오르면 반드시 다음에 따라가서 올라가는 게 있어요. 주식이에요. 부동산이 오르면 반드시 가장 많이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는 게 있어요. 남자는 부동산 오르면 그 다음에 돈 많이 벌면 뭐 차 사죠? 사죠. 차죠. 차 판매량이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비교에 엄청나게 비약적인 성장을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이 많이 오르면 반드시 차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그만큼 많이 공급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이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하부 구조에 자산을 건드려요. 그게 주식이에요. 그리고 제일 하부 자산, 리스크 자산까지 건드려요. 그게 바로 비트코인 자산이거든요. 자산 시장이 생겨버렸거든. 경제 전문가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연 소비, 보복 소비라고 얘기를 해요. 보복 소비는 모든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부자 소비라고. 소나타가 제일 많이 팔렸었는데 그랜저가 지금 돼버렸죠. 급이 올라간 거예요. 최근에 미국도 중고차의 가격이 원래 $1,000짜리를 보던 게 $2,000짜리 더블이 돼버렸어요. 평균적으로 $1,000짜리 차, 그러니까 아반떼 정도 많이 팔리던 미국의 경제 상황이 그랜저로 바뀌어버린 거죠. 명품이 지금 없어요. 롤렉스 시계가 없어요. 여자분들 에르메스 백 같은 거 못 구해서 못 사요. 그림값 천장부지로 뛰어요. NFT 시장에서 지금 그림값 엄청 갔다는 얘기 들어보시죠. 비트코인만 뛴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뛰는 거야.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뛰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유동성이 언제 끝날까만 계산을 해낼 줄 안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투자는 더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도 부동산부터 오르지만 무너지는 순간 밑에서부터 무너져요. 제일 약한 고리. 그러니까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부터 무너지면서 주식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부동산까지 건드려요.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 테이퍼링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때. 이거에 딱 꺾이는 시점은 그러면 금리 인상에 따라 달렸다 이렇게 금리 인상도 사실은 1차로는 안 와요. 이거요. 엄마가 너 돈 내놔 했는데 힘으로 가죠. 근데 한 달 있다 내놔. 야, 한 달까지는 내가 굴려도 되는구나. 그쵸. 자네 앨런이 금리 인상 얘기를 해갖고 주식하고 비트코인이 빠지긴 했지만 당장 아니잖아. 야 그러면 수익률 2%짜리 건들지 말고 10%짜리 건드리자. 시장은 이렇게 돼버려. 그죠. 이더리움이 그래서 그렇게 예, 그런 건가요? 2등이, 예, 그래서 1억이면 얼마 안 남았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투자, 미국에서 내로라 하는 투자 업체들의 투자가 있기 때문에 일명 고래들이 버티고 있다. 네. 그래서 그전 같은 폭락은 없을 거다. 물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발작에서만 멈출 거다라고 하시는 시각들도 있어요. 기관들이 많다는 건 하락폭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걔네들이 40%, 50% 갖고 있어요.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때 우리나라는 미국에 투자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주가가 40% 빠져요. 우리나라에 투자한 IB 기업들이 환매 요청이 오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팔아갖고 환매 부도소리 되니까 그러면 만약 기관들이 어떤 이유에서 위기 상황에서 제일 먼저 자금을 빼야 돼요. 미국 부동산이 있어요. 비트코인이 있어요. 애플 주식 있어요. 테슬라가 있어요. 뭐부터 빼시겠어요? 회사 오너라면. 코인부터. 당연하잖아요. 리스크 자산부터 뺄 거 아니에요. 떨어지는 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기업이 갖고 있다는 게 마냥 호재로만 볼 수 없다 이러한 올려주는 건 생각이신 너무 거예요. 좋죠. 떨어질 때는 날개가 없는 거죠.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나오면 어느 자산 먼저 팔까를 이제 고민을 할 거라고. 그 시기가 온다 그러면 쉽지 않다는 거죠. 내가 지금 여윳돈이 있어서 비트코인 투자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라? 뭐 좀 조언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몰빵하고 그냥 참으세요. 버텨버리세요. 아 그래요? 비트코인은 10% 정도는 그냥 우습게 빠져요. 추세가 만약에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추세면 그 손절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추세 자체는 꺾이진 않았어요. 플러스가 20%가 나버리는 거야. 일부 자금 들어가고 내가 떨어지는 구간을 정해서
사시면 어느 구간에서 멈춰서 반등을 해요. 이왕이면 좀 남들이 좀 떨어진다고 신문에 나올 때, 그건 투자 위험 신호 이런 얘기 나올 때 분할로 사시면서 유동성을 꺾는다는 얘기,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비트코인 뉴스 일절 보지 말고 경제 뉴스만 보시고 뭐 부동산이 꺾인다는 얘기가 나온다든가 대출을 조인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그때부터 위험 신호구나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그때 위험 신호가 있었을 때 빼요? 아니면 그냥 지금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배의 성적을 노리라고. 2배의 성적이 됐다 그러면 미련 없이 나오시는 게 좋고, 네. 2배 성적이 아직 안 됐다 그러면 원금은 회수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시점이 대략 5월에서 6월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이제는 목표 수익률을 신화만 믿고 10배, 15배 이렇게 보지 말고 2배 정도 됐을 때 과감 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그렇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고 100만 원인데 200만 원 됐어요. 100만 원 내 돈 아니잖아요. 놔두고 나오세요. 50% 떨어질 때부터 계속 적금식으로 들어가요. 안정적으로 모신 분들은 다 적립식이에요. 이 투자법은 10명 중에 10명이 다 성공했어요. 단 수익률만 다를 뿐이에요. 코인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코인 투자하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말고는 투자하지 마라. 이러한 좀 생각이신 건가요? 지방부동산 왜 사요? 오르니까 사잖아요. 그 전에는 관심 없잖아요. 대부분의 코인이 위험에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건 맞는데 유동성이 끝나는 시점 아니면 규제 전까지는 아직은 가격 상승 저게 많아요. 상장사, 주식 상장사가 코인을 만들어하고 운영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쪽은 조금 그래도 잡코인이라고 하지만 기대를 좀 해볼 만한. 비트코인 몇 프로, 이더리움 몇 프로, 아까 전에 말씀하신 상장사 코인 몇 프로 이렇게 좀 비율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70%를 시드를 넣어요. 30%는 리스크 자산에다 투자를 해버려요. 그냥. 30%는 리스크. 네. 어차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오르는 시기에는 30%를 다 잃어도 수익이 많이 납니다. 두 배까지는 좀 기다리고 원금 회수해라 이런 거는 말씀이 좋아요. 네. 좋은데 반대로 이게 두 배까지 안 가고 바로 하락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0만 원 넣는데 10만 원이 생겨요. 10만 원을 빼요. 100만 원을 또 넣는데 10만 원이 생겨 또 빼요. 계속 빼는 거야. 그래서 원금이 세이브 됐을 때 아, 이건 내가 이제 갈 거냐, 좀 줄일 거냐 하는 거지. 원금의 2배를 노리는 거예요. 네. 중간중간 계속 분할 매도를 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계속적으로 분할로 치는 거예요. 대세 상승장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2배까지 기다려서 빼도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럴 장은 아닌 거예요. 비트나 이더는 최근 들어 너무 많이 상승이 있기 때문에 2배까지 가는데 힘이 많이 붙여요. 그러니까 오르긴 할 거라고 보지만 비트는 말고 이더는 보지만 이더도 지금 뭐 한계공은 거의 다 오긴 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10%씩 쳐야죠.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얼마까지 보세요? 자산 시장에 편입이 된다 그러면 지금 가격에 곱하기 10 정도 하시고 10억 정도까지 10억 정도? 가능하다고 보면 암호화폐가 항상 힘들었던 구간이 뭐냐면 애플 시총이에요. 왜 그러냐면 규제거든요 사실. 이 시장이 계속 돈을 빨아가 버리면 나머지 자본 시장에 영향을 줘버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좀 가격이 상승 모멘텀이 꺾이는 거예요. 독자분들은 그래도 약간 아쉬운 부분이 그래도 몇 월까지는 안전할까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 것 같아요. 저는 6월까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6월 말이 될지 초가 될지 모르는데 왜 그러냐면 미국이 백신을 다 맞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은 자산시장으로 돈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실물시장이 돌아가게 되면 인프라 투자 설비, 실물경제 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건설 경기라든가 원자재라든가 그래서 원자재가 슈퍼사이클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옮겨갈 거기 때문에 결국엔 비트코인 하는 것보다 더 좋은 투자처가 생겨버려요. 그때가 언제냐? 코로나가 미국에서 이제 셧다운을 완전히 해제하고 자유롭게 예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때. 그때 미국이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강력하게 하기 시작할 거고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그때가 언제쯤으로 보느냐? 6월 정도로 보는 거죠.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은 쇼크 이후에 어디에 투자하는 걸 추천하세요? 내가 빚보다 수입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지금 가장 마지막에 빚을 낸 게 영끌족 젊은 청년들하고 자영업자들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자영업에서 돈을 벌고 젊은 층은 취업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들어온 게 주식시장인데 우리나라가 아무리 가계대출이 많아도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의 가치가 높으면 상관없는데 이게 만약에 빠지기 시작하면 내 자산보다 빚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뭘 구하러 다닐 거냐? 돈이에요, 돈. 모르겠어요. 저하고 이제 좀 지인들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은 달러를 매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6월 이후에는 달러를 꾸준히 매입을 해서, 그러니까 3년 정도 있다가는 전 세계적으로 큰 쇼크가 오지 않을까. 달러는 여러분이 투자해갖고 돈을 벌려고 투자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5억 정도 운영을 한다 그러면 차라리 3천이면 적금을 드는 게 낫고요. 5억 정도 운영한다 그러면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달러를 사놔도 어차피 은행에 넣어놓을 거니까. 그럼 나머지 3억은 저는 뭐 적극적으로 뭐 부동산을 하시든 뭐를 하시든 운영해도 되는데 1억 5천 정도는 달러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 전 세계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달러 선호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그 해칭 자산이 좀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설사 뭐 지금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의할 점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팁들 또 말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비트코인이 버블이 끝난 이후에 또 어디에 주목해야 될지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